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오늘은 펄을 활용한 좀 화려한 눈매 연출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섀도우에서 가장 좀 정점이죠. 콧 활용 정점.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한동안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이 좀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완전히 양갈래로 갈라진 것 같아요. 완전 내추럴한 음영 메이크업이냐, 혹은 펄을 활용한 굉장히 좀 화려한 메이크업이냐. 이게 두 가지는 아닌데 오늘은 이 펄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 제품은 이제 단순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아이죠. 굉장히 발색이 잘 됩니다. 펄 제형 특성들이 펄이 아무래도 들어가게 되면 이 제형 딱딱한 느낌이 일반 섀도우들은 압착이 잘 되지만 펄 가루가 들어가면 그 압착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베이크 타입이 더 많은 건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러요. 조금만 만져도 되게 잘 쉽게 으깨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발색도 굉장히 이게 좀 고르게 약간 자잘한 펄이 나오죠. 이런 섀도우 같은 경우 이제 눈매 전체에 발라주기도 굉장히 좋고요. 나중에 어떤 컬러 위에 얹어주기도 굉장히 좋은 컬러입니다. 리퀴드 타입의 펄 제품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거 단독으로 섀도우로 쓰기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고요. 섀도우하고 위에다가 포인트를 좀 얹어주거나 눈 밑에 살짝 얹어줄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리퀴드 타입이라 이렇게 넓은 면적에 쉽게 빠르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퀴드 타입 특성상 얘네가 마르고 나면 약간의 건조해진 느낌, 그러고 나서 펄감이 살짝 죽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서 같이 섞으시면 좋고요. 또 많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게 이런 파우더 타입이죠. 가루 타입의 다이아몬드 파우더. 이건 이제 눈 밑에 눈물 효과라고 그러죠. 눈 밑에 가볍게 발라줘도 굉장히 좋고요. 눈두덩이에 아주 얇게 펴발라줘도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눈매로 표현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또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죠. 딱 정말 아주 작은 붓펜 리퀴드 타입이라서 눈 밑에 이런 식으로 얇게 발라주게 되면 좀 마찬가지로 화려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타입의 펜슬 타입 제품도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훨씬 더 약간 좀 무겁죠, 느낌이. 펜슬 같은 경우는 발색이 이런 제품들의 다른 제형의 제품들에 비해서 발색을 하기가 좀 편하죠. 그라데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 대용으로 눈매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음영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눈인데요. 이런 데 바를 때는 이런 펄이 좀 자잘한 펄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밑을 할 때는 꼭 브러쉬를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루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깔아줍니다. 리퀴드 타입 제품을 이용해서 눈 밑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사용할 때 꼭 손등에 이렇게 덜어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로 바르게 되면 너무 양이 많이 발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굳으면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바를 때는 아주 얇게 해서 눈 밑에 톡톡톡 찍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예쁜 눈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손에 해서 눈 위에, 보통은 이 까만 동공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면 펄감이 많으면 예쁩니다.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펄감 같은 경우가 특징이 기본 섀도우 제형보다는 약간 무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 펄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예를 들자면 매트한 제품이라거나 펄이 없는 제품을 얹게 되면 이 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싹 사라지거든요. 펄을 계속 레이어드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펄이 레이어드가 계속 되다 보면 그 펄 특유의 반짝임이 오히려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마지막 단계에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펄을 활용한 아이 섀도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을 소량 발라서요,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보통 펄이 들어간 제품들을 할 때 화장을 좀 많이 하겠죠.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섀도우만 발라주기가 좀 그럴 때는, 또 잘 번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 프라이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접했는데 기존 아이 프라이머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프트해요. 느껴지시죠? 수분감이 굉장히 많은 게. 이게 예전에 아이 프라이머 좀 뻑뻑했거든요, 바르면. 눈가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하는 경향도 있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섀도우가 약간 좀 되게 매트해진 느낌? 그래서 건강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수분감이 좀 많아서 이렇게 활용하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만으로는 좀 부족하신 분들이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눈썹이 잘 지워지시는 분들이 활용해도 굉장히 좋은 프라이머예요.
눈밑은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눈밑은 피부결이 물론 위도 얇지만 눈밑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좀 더 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색감 발색도 예쁘게 안 되고 지속도 오래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루 타입의 펄도 있고요. 아까 이렇게 이런 타입의 펄도 있고 리퀴드 타입의 펄도 있고 펜슬 타입의 또 펄이 들어간 제품도 있어요. 어떤 걸 활용할지는 본인 눈매에 따라서 혹은 그날 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믹스해 볼게요. 가장 베이직한 컬러를 발라줍니다. 눈에 여기 베이스 컬러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섀도우의 전반적인 섀도우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펜슬 타입 섀도우를 쓸 건데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발라주게 되면 펜슬 타입이 발색도 잘 되고요. 또 유분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번지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로라메시 제품인데요. 예전에 제가 좀 한동안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살짝 보시면 이렇게 펜슬 타입의 섀도우 특징은 발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로는 낼 수 없는 깊이감을 한 방에 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너무 진하게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 조절과 그라데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 제품들이 좀 바르고 나면 약간 고착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안 번져요. 근데 처음에 바르자마자 눈을 바로 뜨게 되면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살짝 잘 줘야 되고 번지는 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꼭 섀도우를 위에 얹어주셔야 됩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경계가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라데이션 쑥 표현이 됐죠? 진하게 이렇게 펜슬 타입의 제품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먼저 준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란 총알 브러쉬가 좋습니다. 이런 브러쉬 타입 자체가 그라데이션 시키기 굉장히 좀 수월하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계열의 컬러와 이 펄을 좀 섞을게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자연스럽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중화가 됐죠? 포인트가 진했던 컬러가 위에 한번 컬러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진한 펄과 중간 계열의 펄을 섞어가지고 감으시고요. 손을 이용해서 똑똑똑똑 두들겨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굵은 타입의 펄들은 마찬가지로 가루 날림이 좀 심하거든요. 손을 이용해서 발라주게 되면 가루 날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펄감이 있고 조금 더 화려한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한 가지 응용법이 있는데요. 가루 타입이거나 리퀴드 타입의 섀도우를 한 번 더 얹어주게 되면 저희 화려함이 확 살거든요. 써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 파우더라고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인 펄 제품이고요. 이거를 바를 때 미스트를 손에다가 아주 가볍게 뿌립니다. 감으시고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은 미스트가 마르면서 가루가 달라붙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눈밑은 요거를 한번 또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리퀴드 타입을 브러쉬에 묻혀서 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런 펄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을 때는 브러쉬에다가 미스트를 아주 소량을 뿌리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톡톡톡 묻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뿌리면 환장의 효과를 2배로 낼 수가 있겠죠.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르고 나면은 반짝이는 느낌이 살짝 죽는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리퀴드 타입 한번 바르고 그 위에다 이런 가루 타입을 한 번 더 얹어주면 이 굉장히 좀 영롱하게 반짝이고 반짝이 굉장히 오래가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눈 밑에는 너무 하이트에 가까운 하얀색에 가까운 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빛이나 붉은기가 있거나 약간 오팔빛이거나 이렇게 좀 컬러가 좀 들어가 있는 펄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래서 예쁜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라인도 한번 가볍게 그려봤어요. 왜냐면 이제 파티 메이크업 자체가 눈매를 좀 강조하는 이 펄을 활용한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라인만 그려도 느낌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펄이 눈 전체에 다 올라가는 건 이제 물론 사람 눈매에 따라서 괜찮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근데 펄을 처음 시도하는 초급자분들은 너무 많은 범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 밑, 여기 동공 부분 정도 혹은 위에 한번 보세요. 눈 밑에 약간 눈물 효과라 그러죠? 애국살처럼 이렇게 활용할 방법이 있으니까 적당히 활용하시면 화려한 그런 약간 눈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아이섀도우 펄을 활용한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다양한 펄들이 있어요. 그 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에게 정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연말 파티 메이크업 혹은 모임 메이크업 혹은 뭐 글램 메이크업 다 잘 완성하셔서 예쁜 눈매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펄 섀도우 활용법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섀도우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 영상으로 조금 더 정보를 드리고자 갑자기 촬영하게 됐어요. 펄을 활용한 정말 좀 약간 또 다른 스타일이죠, 메이크업이.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이겁니다. 먼저 가볍게 섀도우를 발라주세요. 눈꼬리를 많이 뺐거든요. 이렇게 눈꼬리를 좀 많이 빼는 메이크업을 해주실 때는 섀도우에 바르는 범주를 좀 넓게 발라주셔야 돼요. 눈 사이가 너무 좁으신 분들은 섀도우를 뒤쪽으로 좀 포인트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멀으신 분들은 섀도우를 이 앞머리 부분까지도 같이 포인트를 주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바르실 때 범위를 생각보다 넓게 아이홀 말씀드렸던 바깥 부분까지 발라줍니다. 외곽 부분이 좀 그라데이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총알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서 자연스럽게 눈 아랫부분, 언더 부분도 충분히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눈 밑 부분도 이렇게 넓게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범위가 넓게 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일 때는 섀도우의 전체적인 범주가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옆이랑 비교해 보시면 라인까지 다 들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 포인트 컬러는 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얘도 섀도우 자체에도 펄감이 있는 섀도우인데 이런 컬러를 이제 포인트를 쓸 때 주의하실 점이 브러쉬에다가 양을 충분히 묻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휴지 같은 거에다가 콕콕 누르게 되면 이 섀도우 묻은 양이 브러쉬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바를 때 가루 날림도 좀 줄고요. 컬러를 좀 더 오랫동안 섀도우를 칠을 해도 오랫동안 발색을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앞쪽까지. 눈매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포인트 컬러의 범주는 여기 부분과 뒤쪽을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여기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주는데 약간 점막까지 다 채우는 거는 나중에 펜슬용에 채우긴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좀 진한 컬러로 채우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애교살 있는 부분을 잡아줍니다. 펜슬은 이걸 사용할 겁니다. 이게 펜슬이 다른 펜슬에 비해서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인트 줄 때 좋거든요. 여기 작은 타입의 펜슬을 활용을 해서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먼저 뒷부분, 그 다음에 이제 눈매를 좀 보정을 해줄 건데요. 앞머리 부분 살짝 도톰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좀 도톰해줘야지 눈매가 앞뒤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포인트 컬러를 이용해서 펜슬 들어간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스머지를 해주면 번지지 않게 해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언더 부분도 가볍게, 이걸 다 연결하면 부담스러워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까만 동공 앞부분 끝나는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좋습니다. 포인트 컬러를 사용했던 컬러를 제일 작은 브러쉬, 이런 작은 브러쉬 묻혀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면 자연스러운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은 속눈썹도 좀 붙일 건데요. 속눈썹이 흔히 얘기하는 36호. 숱이 많은데 통짜를 붙이게 되면 너무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거든요. 속눈썹 사이사이로 이렇게 비벼서 넣어주게 되면 속눈썹 정말 딱 사이에 들어간 느낌으로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스카라 좀 신기한 마스카라인데 하나에 2개의 마스카라가 있어요. 모가 커가지고 윗속눈썹 같이 좀 약간 볼륨을 원할 때 바르시면 굉장히 좋은 마스카라고 위에로도 열 수가 있어요. 솔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언더 부분이라던가 한 번 더 덧발라고 연장을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 마스카라예요. 하나에 봉이 2개가 되어 있는 게 좀 신기한 마스카라입니다. 속눈썹 붙였을 때는 마스카라를 솔직히 너무 많이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그게 좀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조 속눈썹이랑 원래 속눈썹을 하나로 합쳐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보통 펄은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펄을 하고 자꾸 뷰러를 하거나 뭐 마스카라를 하거나 뭐가 또 계속 하게 되면 펄을 얹어놨던 게 그 화려함이 점점 죽거든요. 아무래도 손이 자꾸 닿는다거나 다른 브러쉬가 닿게 되면 그러니까 반짝이게 죽기 때문에 펄을 해주실 때 마지막 단계 이 타이밍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펄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눈 밑 언더 부분은 이걸로 했습니다. 이런 핑크 펄이 이런 거 활용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 밑 부분에 표현해주면 좋고요. 눈 밑 펄을 바를 때는 브러쉬도 약간 이렇게 약간 길고 힘이 없는 흐물흐물한 타입을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좀 약간 억센 브러쉬 사용할 경우에는 반짝이가 너무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브러쉬와 힘이 좀 없는 브러쉬들은 묻어서 이렇게 바를 때 크게 부담감 없이 이런 식으로 잘 얹어집니다. 그리고 눈 위에 부분은 요 펄을 발랐는데요. 요거는 이제 거의 실버, 화이트 실버에 가까운 컬러인데 요거는 손으로 가볍게 하신 다음에 동공 부분을 톡톡톡 두들겨서 발라주시고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앞뒤 그라데이션. 이렇게 펄을 활용한 두 가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예쁜 화려한 눈매를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눈매가 아마 사람마다 다 조금씩 고민이 다를 거예요. 그거를 꼭 누가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매에 맞는 걸 좀 찾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엔 더 다양한 또 아이 메이크업 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감사합니다. 금방 또 돌아올게요.